앞서 또 하나 의미 있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올가을에 평양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정부의 구상은 예. 이 정상회담을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예. 정상회담을 가급적 정례적으로 좀 개최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이고요. 예. 아마 오늘 대화 과정에서도 대통령께서 백두산 한번 가보고 싶다. 그것도 북쪽 지역을 통해서 가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백두산을 따로 가는 계기를 만들지 아니면 가을에 평양을 방문하면 그중에 일부 일정을 떼서 한번 그쪽을 방문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 가을 평양 방문이 성공적으로 되려면 이제 당면한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문제가 이렇게 선언적으로 합의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동적인 실천적인 조치로 합의가 되고 그게 실천이 돼야 그래야 사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바탕이 마련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요. 지금 핵 문제와 무관하게 남과 북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산가족 상봉 문제라든지 남북 간에 군사적으로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이런 조치들은 이건 뭐 앞으로 정전 상태를 평화 상태로 전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수적인 그런 조치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5월 중에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땐 여기에서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이번 정상이 합의한 내용 중에 우선적으로 실천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식별해내고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협의하고 합의하고 실천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할 것이고 여기 보면 국방장관 회담을 비롯한 군사 당국 회담을 자주 개최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자주 개최한다는 것이 그동안 우리가 늘 얘기해왔던 것이 군사회담의 정례화 또는 군사회담의 제도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과거에 열렸던 군사회담 체계가 국방장관회담, 장성급 군사회담, 군사실무회담 이런 체계를 운영을 해왔는데 앞으로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2018 정상회담이 열리면 앞으로 개최될 군사회담의 그런 틀이나 체제가 이전에 했던 것들을 개성할 것인가 새로운 형태를 만들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장성급 군사회담이라는 용어를 쓴 거 보니까 앞서 열렸던 그 회담을 계승하는 그런 형태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남부 공동 연락 사무소를 개성 지역에 설치하기라는 내용도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시일 내에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 협상을 개최해서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이런 이제 합의 내용도 있고 그런데요. 일반적인 이제 시각에서 보면 그동안 이제 비핵화 문제 이게 이제 풀려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투트랙으로 갈 수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두 개를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겁니까? 물론 이제 심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비핵화가 우선이겠죠. 비핵화 없이 남북관계, 특히 남북경제협력 이것은 앞서갈 수 없잖아요. 그것은 일단 그 양성에 다 알고 있다 생각하고 특히 이제 여기서 뭐냐면 공동연락사무소 여기 대해서 이제 우리 그 문 센터장에서 왜 개성이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개성이 아마 개성공단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니겠냐. 그렇게도 충분히 저는 해석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한편을 보면 이미 개성에 개성공단 그 총국하고 우리 그 개성공단 관리위원회하고 별개로 거기에 그 교류협력협의사무소가 존재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이명박 정부 이후에 유명무실화 돼가지고 그걸 설먹게 됐죠. 아마 그것을 염두에 두고 좀 하는 게 보여지고 그러나 차후에 지금 이제 북미 관계가 잘 돼가지고 북한 미국 간에 혹시나 평양 워싱턴 간에 무슨 연락사무소를 설치한다 하면은 그때 가서 아마 개성에서 평양 서울로 옮길 가능성이 있다 보여지고 그러나 이것이 뭐냐면 개성에 쉬우든 아니면 판문점에 확대시키든 어쨌든 간에 중요성이 뭐냐면 이것은 단순하게 공동연락사무소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화 그 다음 제 연락 그 다음 영사 이 세 가지 기능을 모두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염두에 두고. 그다음 지금 이제 비핵화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이제 이 양정상안에 우리 문 대통령께서 이것이 뭐 도보다리 회담이 될지 아니면은 뭐 삼보 회담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도 지금 이제 두 정상이 한 30-40분 동안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추정컨대는 아마 아주 뭐 진솔한
대학 오고 가셨겠다. 예. 그거는 뭐냐면 뭐 기록이라든지 녹음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이제 그걸 봐야 돼. 두 번째 뭐냐, 특히 이런 것 같아요. 아마 그 이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그 이 미국의 특사 폼페이오 특사가 왔을 때 비핵화에 대한 개념부터 해가지고 예. 비핵화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층, 아주 충만한 의사소통을 했다. 예. 그런데 아직까지 자신들이 요구한 체제 보장에 대해서 미국으로부터 좀 답장이 아직까지 없다. 예. 이 정도 저는 이야기를 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제 체제 보장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만을 할 수 없는 그런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체제 보장, 특히 뭐 경제 지원뿐만 아니고 수교를 한다면 이것은 미 의회의 권한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미국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정치, 지금까지 정당의 특징을 보면은 민주당이 있어가지고 비핵화도 상당히 중요하지만도 인권을 더 중요한 측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보면은 뭔가 비핵화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될까 하면은 또 다른 하나 딱 추가를 시킵니다. 예.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아직까지 답변을 못한 상태에서 혹시나 지금 이제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한미 정상회담 5월 중순에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가서 자신의 입장을 좀 더 잘 혹시 전달해 주시고 그에 대한 체제 보장에 대해서 좀 더 확고히 좀 입장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것을 좀 부탁 겸 하지 않았을까 이러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뭐냐면 우리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비핵화 문제를 중요하고 또 북한 입장에서는 뭡니까? 비핵화면 그냥 저기 체제 보장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을 다 염두에 둔 측면이고 그 다음에 투트릭을 말씀했는데요. 예. 우리가 뭐냐면 미국도 설득하고 북한도 설득하려 하면 우리의 중재자적 하려 하면 우리의 영향이 있어야 되고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뭡니까? 대화와 교류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혹시나 북미가 잘못되면 남북관계도마저도 잘못된 상태에서 북미가 잘못되면 또 대립과 대결로 역행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비정치 분야 또 대화와 경제 협력을 제외하고 대화 교류 협력 분야에 대해서 투트랙으로 예를 들어 한반도 문제에 있어가지고 남북 대화, 북미 대화 네. 투트랙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 우리의 공간 확보에 대해서 유리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이 예, 임 개성에 교수님, 설치하는 이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에 대해서 이게 좀 그 이 역할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는 그 이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 교류와 협력을 원만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아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어떻게 보면 기자회견 하실 때 이 선언하고 이제 그 합의문과 관련된 설명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는 14선언 합의된 사업들을 연구 우선 논의하는 데 집중하겠다 이런 말씀을 우선 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14선언에서 합의한 사업들이라는 것이 이제 큰 일본의 작은 6번인데요. 예. 남과 북은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 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4선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합의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는 이 개성지에 설치하는 것은 아마 물론 이제 개성공단 재개도 저는 염두에 두었다고 봅니다. 예. 보지만 지금 제재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우선 제재 상황 이런 걸 고려해서 연구하고 이런 이번에 합의된 경협 사업을 연구하는 기능부터 우선 해보자. 그래서 이게 이제 더 발전되면 뭐 영상 기능도 할 수 있고 더 이제 발전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정착이 되고 잘 운영이 되면 이제 서울과 평양에도 설치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개성에 설치되는 이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에 대한 역할에 대한 좀 올바른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앞서서 정상회담 말씀을 조금 양 교수님 해주셨는데 이제 5월 중순에 한미 정상회담이 먼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오늘 회담 내용을 가지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를 하지 않겠습니까? 가져가서 좀 전달할 선물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일단 이제 오늘 회담 공식적으로 오전에 한 100분 정도 회담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오후에 이제 도보다리를 걸으면서 거기에서만
4, 50분 정도 네. 쭉 걸으면서 또 앉아서 그런 대화들을 나눴고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갖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예. 또 진정한 바람이 무엇인지 앞으로 또 어떻게 해 나갈 것으로 생각하는지 그런 것들을 아마 들었을 것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본인의 생각을 아마 전달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개인적인 대화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었는지는 지금으로서는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으나 핵 미사일을 폐기할 확실한 의지가 있는 건 분명하다. 따라서 이것은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 보장을 확실하게 해준다면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한국은 미국과 확고하게 하나된 공조를 유지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남북 간에 이런 합의를 했지만 이 합의는 결국 고리는 핵 문제에 달려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바람이 순서가 핵, 평화, 남북관계 이렇게 나와야 맞는데 마지막 바꿀 때 항목이겠죠. 있거든요. 그다음에 양도 남북관계 제일 많습니다. 지금 양을 보면은요. 그래서 어쨌든 좋습니다. 이게 뭐 양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쨌든 이 비핵화에 관련된 북한의 확실하고 분명한 실천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다. 확인하고 그걸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그럼 앞으로 한국과 미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공조를 하고 해나갈 것인가. 또 한국도 사실은 저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생각도 있지만 대한민국에 대한 그런 생각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말하자면 말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100% 신뢰한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아마 일말의 우려를 아마 가지고 있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을 중시하니까 혹시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명분 때문에 결국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이 느슨해지고 한미 공조가 흐트러지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되면 결국 핵 문제를 해결하는 순기능이 아니라 그게 역기능이 되지 않겠냐.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다. 결국 한미가 확고하게 하나가 돼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때까지 하나가 돼서 나가겠다. 또 남북관계의 이런 교류와 대화는 결국 핵 문제 해결에 순기능화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에 힘을 불어넣는 아마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북한과 미국은 그 대한민국이라는 중재자를 통해 가지고 직간접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제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최근에 정의용 실장이 지금 이제 볼턴 만나 가지고 충분히 이야기 들었겠죠. 들어가지고 그 들은 것을 이번에 충분히 전달했을 것이고 이번에 정상회담 그다음 지금 뭡니까? 또 이번 정상회담 이걸 갖다가 아마 조만간에 이 남북 정상 결과해 가지고 지금 한미 정상회담은 5월 중순에 열리는데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또 다시 특사 아마 미국이라든지 중국의 특사를 파견해가지고 자세하게 또 설명하겠죠. 북한 입장을 전하고. 근데 지금 이제 중재자가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은 양쪽으로부터 신뢰가 없으면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일단 이렇게 우리가 중재를 한다면서 미국과 북한으로부터 충분히 신뢰를 얻었다. 이것이 이번에 아마 판단되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지금 이번에 한번 회담의 그 중간 과정을 보십시오. 오전에 회담 100분 했습니다. 오후에는 거의 회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오전 회담 마칠 때 보면 거의 판문점 선언이 어떤 식으로 나올 거겠다는 것이 거의 메시지, 거의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대목이었단 말이에요. 라고 한다면은 아마 우리 측의 이런 큰 틀의 합의서에 대한 임무가 이미 미국에 전달되었을 것이다. 저는 그걸 보고. 그래서 미국이 뭡니까? 곧장 성명을 발표했잖아요. 백악관. 이것이 평화번영의 생각에 도움이 된다. 그런 측면에 봤을 때 너무 이제 우리 문재인 당에 대해서 물론 기대만큼 하면 이 비핵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고 한두 개 정도 행동 개식이 있었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이러한 혹시나 우리가 만약에 미국 전달됐다라고 한다면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좀 더 명확하게 남겨두었다. 이렇게 해석하더라도 무리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대담 잠시 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